여러분, 저병과 평영 해보셨나요? 처음 배울 때 왜 이렇게 힘들게 해도 나는 제자리 걸으니까 라는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특히 저병과 평영을 할 때 팔 동작이 좀 헷갈리거나 정확한 힘을 못 내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두 영법 모두 양팔을 동시에 사용을 하지만 막상 해보면 느낌이 다른 것은 알겠고, 자, 저병과 평영은 정말 다른 영법이지만 위아래로 몸을 움직이는 축이 비슷하니 두 가지를 한 번에 비교하면서 설명을 듣다 보면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저병과 평영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추진력을 만들어내는데 이 차이를 알고 나면 이제 조금 더 쉽고 수월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먼저 두 영법의 팔 움직임의 차이와 그리고 비슷한 점은 무엇일까요? 자주 묻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이렇게 차이가 뭐냐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둘 다 양팔을 동시에 돌리기 때문에 비슷해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완전히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양팔을 동시에 사용한다는 공통점이 있죠. 자유형이나 배영처럼 한 팔씩 번갈아 가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두 팔을 항상 동시에 같은 동작을 같은 타이밍에 합니다. 이런 대칭성 때문에 초보자분들이 처음에는 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이러한 공통점 때문에 또 수영 코치분들이 이런 두 영법을 비교하면서 가르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움직임의 패턴이 다른데요. 저병은 원형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팔이 앞으로 뻗었다가 아래로 내려가서 몸 아래로 당겼다가 다시 물 밖으로 나와 앞으로 뻗는 그런 큰 원을 그립니다. 반면에 평영은 반원형 움직임을 보여주는데요. 팔이 앞으로 뻗었다가 양 옆으로 벌려서 다시 가슴 앞으로 모아주는 그런 형태예요. 가장 큰 차이는 팔을 원위치로 돌리는 바로 리커버리인데요. 저병은 물 밖으로 팔을 완전히 뻗어서 밖에서 공중에서 앞으로 돌립니다. 반면 평영은 팔이 항상 물속에 있죠. 가슴 앞에서 앞으로 뻗는 동작을 통해서 몸을 원위치로 돌아가긴 합니다. 자, 이런 리커버리 방식의 차이가 두 영법에서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물 밖에서 팔이 나오느냐, 계속 물속에 있느냐, 이 차이는 영법의 전체적인 리듬과 추진력을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저병과 평영은 이렇게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추진력을 만들어 가는데, 그럼 이제 두 영법에서 실제로 어떻게 추진력을 만들어 가는지 한번 자세히 볼게요. 저병의 추진력 발생 지점은 저병에서는 양팔이 물을 아래로 누르고 뒤로 당기는 순간이 가장 큰 추진력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특히 양손이 몸 아래쪽에서 뒤로 밀어내는 순간이 바로 핵심이죠. 이때 팔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체가 전체가 이렇게 파도처럼 움직이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힘을 만들어줍니다. 물론 저병에서는 이 팔 동작과 함께 돌핀킥이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완성이 되죠. 자, 평영은 양팔이 바깥쪽으로 원을 그리면서 벌어진 후에 안쪽으로 모으고 가슴 앞으로 오는 순간에 가장 큰 추진력이 발생합니다. 마치 두 손으로 물을 모아서 앞으로 밀어내는 그런 느낌이죠. 이때 중요한 점은 팔을 모으는 순간 다리 차기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팔 동작이 마무리되고 또 그 다리가 추진력을 이어받아 앞으로 나가는 리듬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병에서는 얼마나 강하게 물을 밀어내는가, 그리고 평영에서는 얼마나 효율적으로 물을 이용하는가 라는 초점을 맞춰서 우리의 추진력이 발생한다고 보면 됩니다. 몸통 사용의 차이도 있는데요. 저병에서는 추진력을 만들 때 상체와 허리에 그런 물결의 움직임이 있었던 거 모두 떠오르시나요? 팔을 당길 때 상체가 자연스럽게 들리면서 추가적인 힘이 만들어지는데요. 반면 평영에서는 우리 몸통을 비교적 고정시킨 상태에서 팔과 다리의 움직임으로만 앞으로 나갑니다. 물론 평영에서도 상체가 약간 오르내리지만 저병만큼 큰 움직임은 아니죠. 아무리 팔 동작이 좋아도 물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 우리가 추진력을 만들어낼 수 없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힘을
만들어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인 캐치, 바로 물잡기 동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접영과 평영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물을 잡는 것 더 정확하게 알아볼게요. 먼저 접영의 캐치 자세는 손이 물에 들어갈 때 약간 컵 모양을 만들어줍니다. 손가락은 자연스럽게 붙이되 딱 붙이지는 않는다고 하였죠. 연구에 따르면 손가락 사이를 약간 벌리면 물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잡아낼 수 있다고 합니다. 손이 물에 들어간 후에는 손바닥이 약간 바깥쪽으로 향하게 하면서 아래로 눌러주고 이후 점점 안쪽으로 돌리면서 물을 밀어냅니다. 이 접영의 캐치 자세를 익히기 위해서는 하이 엘보 포지션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바로 팔꿈치를 높게 유지하면서 손으로 물을 효과적으로 잡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평영에서는 팔을 앞으로 뻗은 후에 손바닥이 처음에는 약간 아래로 향하다가 바깥쪽으로 돌리면서 물을 잡아요. 이때 손은 평평하게 펴서 최대한 넓은 면적으로 물을 잡아내는 게 중요하겠죠. 바깥으로 원을 그리면서 팔을 벌릴 때는 손바닥이 뒤쪽으로 향하게 하고 물을 효과적으로 밀어냅니다. 또 안쪽으로 모을 때는 손바닥이 서로 마주보게 해서 물을 모아주는 거예요. 마치 작은 노를 저어서 물을 모으는 그런 느낌이죠. 평영의 캐치 자세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스컬링 동작입니다. 손을 바깥으로 밀어내고 안쪽으로 모으는 과정에서 그 손의 각도 위에 한번 생각하면서 미세하게 조절해서 물을 효과적으로 잡아보세요. 그래서 두 영법 모두 손목의 유연성이 좀 중요한데요. 접영에서는 물을 내려 누르는 순간 그리고 뒤로 밀어내는 순간에 손목이 자연스럽게 돼야 합니다. 또 평영에서도 바깥으로 벌릴 때와 안으로 모을 때 우리의 손목의 각도가 자연스럽게 바뀌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손목 유연성에도 좋고 효과적으로 캐치를 위해서 물 감각을 키우는 연습이 중요한데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손에 패드를 끼고 하는 연습입니다. 패드를 착용하면 우리가 손에서 물을 잡는 감각이 조금 더 크고 분명하게 느껴집니다. 스컬링 연습을 하면 좋은데요. 몸을 고정한 채 팔만 이렇게 작게 움직이면서 물에 한번 흐름을 느껴보고 저항을 느껴보면서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깨 관절에 무리가 좀 적은 올바르게 팔 돌리기 할 수 있는 자세를 두 가지 영법을 비교해 볼게요. 수영은 어깨를 정말 많이 사용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올바른 자세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깨 통증이나 부상을 겪을 수 있습니다. 자, 접영을 먼저 볼게요. 접영에서 물 밖으로 팔을 들어 올릴 때 우리 어깨 회전근개가 무리가 갈 수 있는 바로 동작입니다. 먼저 팔을 너무 높게 들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물 바로 위에 부드럽게 팔을 올린다, 들어 올린다 라고 생각을 하면 쉽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깨를 위쪽으로 좀 올리지 말고 최대한 아래로 내린 상태를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로 팔을 앞으로 뻗을 때 양팔이 너무 벌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어깨 너비보다 약간 넓은 정도로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많은 접영 시작하신 분들이 팔을 물 밖으로 높이 들어 올리고 또 양옆으로 넓게 펼치는데요. 자, 이렇게 하면은 어깨에도 물이 갈 뿐만 아니라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평영은 접영보다 어깨에 부담이 적긴 하지만 여전히 주의가 많이 필요합니다. 특히 팔을 옆으로 넓게 벌리면 이럴 때 어깨에 좀 삐걱 소리가 날 수 있는데요. 적당한 벌리기 너비는 우리 어깨 너비의 한 1.5배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팔을 앞으로 뻗을 때 어깨가 물속에 잠겨 있는지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어깨가 물 밖으로 너무 나와 있다면 이 상체 그리고 목에 바로 긴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팔을 모을 때 팔꿈치가 너무 뒤로 빠져 있지 않은지 한번 주의해 보세요. 팔꿈치가 지나치게 뒤로 가 있으면 어깨 관절에 좀 스트레스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팔꿈치는 약간 앞쪽으로 향하게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접영과 평영의 팔 돌리기
대해서 비교하면서 또 공통적인 부분까지 한번 재미있게 봤는데요. 저병은 역동적이고 정말 강한 추진력을, 평형은 효율적이고 리듬을 가지면서 움직이는 것이 바로 특징이었죠. 두 영법 모두 올바른 팔 돌리기 자세에 대해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한두 번 연습으로 완벽한 팔 돌리기를 기대하기보다는 조금씩 꾸준히 수영을 해 나간다면 어느샌가 좋아져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전문 수영 강사님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직접적으로 피드백을 받으면서 더 빠르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수영을 왜 하고 계신가요? 저는 수영을 통해서 제 실력이 점점 늘고 안 되던 이런 평형을 완성시켜가는 성장의 기쁨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이런 과정과 결과의 기쁨은 사실 수영을 꾸준히 한다라는 전제가 필요하죠.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어느 날은 피곤해서 더 자고 싶고 오늘은 수영을 하러 가기 싫어지기도 합니다. 제 권유로 수영을 시작한 제 친구는 꾸준히 수영하는 것을 못해서 계속 그만뒀다 다시 시작했다를 반복했어요. 몇 년 동안 기초반만 3번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자유형은 꽤 잘하는데 다른 유형은 아직 잘 못합니다. 물론 의지력의 개인차 문제도 있겠지만 사실은 인간은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제가 수영장 갈 때 자주 챙겨서 같이 갔더라면요. 또 그 친구에게 오늘 수영을 하러 가야 하는 강한 동기가 있었다면요. 제 친구는 아마 자유형 말고도 다른 영법도 잘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 친구 같은 케이스는 어디서나 흔하게 있죠. 그만큼 포기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런 힘듦을 이겨내고 매일 성장의 기쁨을 만들어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꾸준한 수영으로 안 되던 발차기가 잘 되고 또 못하던 이런 평형을 잘하게 시작하게 된 분들인데요. 제 친구와 이 분들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저는 환경 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애프터 스윙에서는 이렇게 수영을 꾸준히 하시면서 성장의 기쁨을 같이 만끽하기 위해 오늘의 수영 챌린지 그룹을 지원합니다. 서로 오늘의 운동 기록을 공유하고 또 응원하면서 동기부여를 같이 할 수 있어요. 개인 미션과 달성하면 애프터 스윙의 사은품까지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 무료로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어느 날 혼자 수영하기 힘들다고 생각했던 분들에게 좋은 환경 설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 아래 더보기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수영을 꾸준히 하고 싶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장치가 필요합니다.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 여러분의 성장을 응원합니다. 애프터 스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